프랜차이즈 커피컵에서 빠지지 않고 보이는 커션핫 경고 문구. 뜨거우니 주의하라는 것은 굳이 적어놓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세상에 없었던 경고 문구인데요. 이는 과거 미국의 한 할머니에 의해서 생긴 규칙이었습니다. (1992년) 미국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9세의 여성 스텔라 리벡이 차량 조수석에서 커피를 쏟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인데요. 그래서 그녀는 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몇 번의 항소 끝에 맥도날드는 그녀에게 $70만, 당시 하나로 약 6억 원을 배상했는데요. 이에 언론은 해당 사건을 운전 중 커피를 쏟고 거액을 받아낸 황당한 소송이라고 보도하며 희화화했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맥도날드는 커피를 무려 82도에서 88도 사이에 초고온으로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온도는 피부에 닿으면 단 2초 만에 3도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리벡은 허벅지와 엉덩이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8일간 병원에 입원해서 피부 이식 수술과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했죠. 놀랍게도 재판 과정에서 맥도날드가 이미 10년간 700건이 넘는 화상사고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럼에도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같은 온도로 커피를 판매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의 고의적 과실을 인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죠. 이 사건이 끝난 후 전 세계의 모든 커피컵에 커션핫이라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자리 잡았습니다. 1968년 11월 17일,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뉴욕 제츠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대결로 경기 종료 약 1분 전, 제츠가 32대 29로 앞서 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오후 7시 정각이 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MBC 방송국이 정해진 편성 시간에 맞춰 동부 지역의 경기 중계를 갑자기 끊어버린 것인데요. 경기가 진행되던 화면은 순식간에 알프스 소녀 하이디 영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방송사는 스폰서와의 계약 때문에 이 영화를 7시에 반드시 방영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이디가 송출되는 동안 경기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레이더스가 42초 안에 첫 번째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9초 후 또 다른 터치다운으로 43대 32의 대역전승을 거두었죠. 하지만 영화 한 편 때문에 동부 지역 팬들은 이 극적인 역전극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팬들의 전화로 방송사는 물론 경찰서와 신문사까지 항의 전화가 쇄도했죠. 이 사건 이후 스포츠 생중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방송해야 한다는 방송계의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MBC는 현장과 방송국 관제실 사이를 연결하는 하이디폰이라는 직통 전화까지 설치했고 NFL은 모든 중계권 계약의 경기 완주 조항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1951년 메이저리그의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 팀은 당시 최하위 구단으로 관중이 하루 평균 3,000명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구단주 빌 비크는 이 때문에 홈플레이트에서 결혼식을 열거나 야간 근무자를 위한 오전 경기를 편성하는 등 기상천외한 이벤트로 간신히 관중을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팀이 파산 직전까지 몰려서 정말 획기적인 무언가가 절실했죠. 고민 끝에 빌 비크가 찾아낸 사람은 신장 109cm, 체중 29kg의 외소증을 가진 26세 남성 에디 게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빌 비크는 그와 정식으로 선수 계약을 맺고 모든 서류를 합법적으로 사무국에 제출했죠. 그리고 1951년 8월 19일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와 디트로이트의 경기 휴식 시간에 거대한 케이크가 홈플레이트로 옮겨졌고 케이크가 열리자 작은 유니폼을 입은 게델이 튀어나와 18,000명의 관중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주심이 이게 무슨 농담이냐며 경기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감독이 정식 계약서를 보여주자 할 수 없이 인정했죠. 타석에선 게델이 과하게 웅크리자 스트라이크 존은 겨우 3.8cm밖에 되지 않았고 디트로이트 투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가 없어 결국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덕분에 게델은 단 한 타석 만에 출루율 100%를 기록했죠. 하지만 다음날 리그 회장은 야구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즉시 게델의 계약을 무효화시켰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메이저리그는 모든 선수 계약을 커미셔너가 사전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급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전설적인 록밴드 벤 헤일런의 계약서에는 황당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M&M's 초콜릿 제공, 단 갈색은 절대 금지. 이 조항을 어기면 공연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록스타들이 명성을 이용해 갑질을 한다며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이 이상한 조항 뒤에는 누구도 예상 못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벤 헤일런은 다른 밴드들이 트럭 3대 분량의 장비를 쓸 때 무려 트럭 9대 분량의 거대한 무대를 운영했는데요. 문제는 1980년대 공연장들이 이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무대 하중이나 전력 요구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무대가 붕괴되거나 화재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53페이지짜리 계약서에 무대에 필요한 안전기술 사항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것인데요. 갈색 M&M's 조항은 바로 이 조항들 사이에 일부러 숨겨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갈색 M&M's 있다면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실제로 콜로라도 공연장에서 갈색 M&M's 발견되자 밴드는 즉시 안전점검을 지시했는데요. 그 결과 새로 깐 바닥이 무대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공연을 강행했다면 무대가 무너져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갈색 M&M's 원칙은 세부 사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경영학 교과서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1992년 NBA에 키 216cm, 체중 147kg의 괴물신인 샤킬 오닐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덩크는 단순히 림을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농구 골대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1993년 2월 7일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닐이 강력한 덩크를 꽂자 골대 지지대의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고 골대 전체가 앞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경기가 30분 이상 중단된 것이죠. 그런데 불과 2달 뒤 뉴저지와의 경기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오닐의 덩크가 백보드를 고정하는 볼트를 아예 파괴해버려서 백보드가 통째로 코트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도 다른 선수가 백보드 유리를 깨트린 적은 있었지만 골대 구조물 전체를 붕괴시킨 건 오닐이 처음이었죠. NBA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리그 전체 경기장의 농구 골대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하고 강철 지지대의 강도도 대폭 높여서 어떤 충격에도 붕괴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도적으로 백보드를 파손하면 테크니컬 파울을 주는 새로운 규칙도 만들었죠. 단 한 명의 선수 때문에 리그 전체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조치를 취한 전무후무한 사례였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고승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툴쿠 전통이 있는데요. 2007년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세계를 경악시킬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모든 환생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이제 사찰이 환생자를 찾으려면 먼저 환생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달라이 라마 같은 최고 지도자의 환생은 국무원의 최종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도의 망명 중인 현재의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고령이라 언젠가는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중국은 이 환생 허가제로 미래의 달라이 라마 선정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 사람의 죽음 이후까지 통제하려는 법령인 것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법령이 중국에 실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